네, 투자 생태계에 겨울이 닥쳤습니다. 가파르게 오르는 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로 투자 위험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새로 사업을 구상하거나 막 시작한 스타트업들은 투자받기가 더욱 어렵겠죠. 하지만 혹한기에 봄을 대비하란 말이 있듯이 이럴 때가 싹수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좋은 때가 아닐까요? 엔젤투자협회 고영하 회장 모시고 엔젤 투자의 역할 그리고 최근 동향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엔젤 투자 협회를 이제 맡고 계시는데요. 우선 저희 시청자를 위해서 이 엔젤 투자가 좀 뭔지 그리고 엔젤 투자 협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초기 창업 기업들이 종잣돈은 이제 좀 만들어 가지고 창업을 하는데 예. 그 돈 가지고 한 뭐 몇천만 원 정도 이렇게 창업을 하는데 최소한의 어떤 시제품 프로토타입이라든지 예. 이런 걸 만들려면은 최소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초기에 옛날에는 대출을 받아 가지고 창업을 하니까 이자도 내야 하고 그다음에 망하면은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 창업을 기피를 했었어요. 예. 근데 요즘에는 이런 엔젤 투자자들 초기에 이런 창업가들한테 한 몇천만 원에서 몇억 정도 투자해주는 엔젤 투자자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예. 창업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근데 미국에는 이런 엔젤 투자자가 한 30만 명 있습니다. 30만 명. 네, 30만 미국에는. 명. 그러니까 미국이 창업 대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엔젤 투자라는 게 없으면은 창업이 활성화가 안 되고 창업이 활성화 안 되면은 그런 기술 기업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엔젤 투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예. 지금 우리나라는 엔젤 투자자가 한 5천 명에서 한 7천 명 정도 네. 수준의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미국에 30만 명이면 우리나라가 국력으로 따지면은 한 10분의 1로 따진다 하더라도 예. 한 3만 명은 돼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1만 명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투자 액수도 미국은 한 30조 원 정도 됩니다. 네. 엔젤 투자가. 예. 근데 우리는 지금 한 1조 원 정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젤 투자도 한 3조 정도로 더 늘려야겠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창업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죠. 특히 엔젤 투자가 중요한 게 어디냐면은 이제 수도권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예. 근데 이제 지방, 대구, 부산, 뭐 광주 예. 이런 지방에 엔젤 투자가 활성화가 되면은 그 지역이 이제 창업이 활성화될 거고 예. 창업이 활성화되면은 그 지역에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지방의 소멸을 막을 수가 있죠. 지방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 지방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거고 예. 지방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엔젤 투자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엔젤 투자자도 수도 적고 뭐 자금도 적은데 요즘 자금 사정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지금 뭐 자금 경색이다, 뭐 금리는 뛰고요. 이러면 엔젤 투자가 혹시 더 줄고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동향은 어때요? 아무래도 그런 전체적으로 위축이 되면 엔젤 투자도 좀 위축이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2012년도 통계를 보면은 그 당시 엔젤 투자자가 한 500명이고 엔젤 투자 액수가 한 500억 됐어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10년 만에 한 5천 명에서 그다음에 엔젤 투자 액수도 1조니까 비약적으로 성장을 해 왔죠.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느끼기로는 엔젤 투자는 그렇게 뭐 위축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엔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그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왜냐하면은 그 동안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서 그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좀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좀 부풀려져 있었는데 이제 그 시장이 이렇게 위축이 되니까
제자리를, 제가격을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옥석이 좀 가려지는 계기가 된다. 그렇습니다. 옥석이 가려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예, 전반적으로 이런 자금난에도 엔젤 투자는 그렇게 위축되지 않는 것 같다. 뭐 좋은 기업들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는데 그러면 창업 초기 어떤 능력과 역량과 좀 자격이 되면 엔젤 투자 자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기업들? 예, 그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것은 세상의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런 문제를 풀어내는 게 저는 창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창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푸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냐, 또 만들어내는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냐, 그런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미션이에요, 미션. 그러니까 우리가 풀고자 하는 그 문제 의식, 그게 이제 사명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미션이 뭐냐, 우리가 풀고자 하는 그 미션이 뭐냐. 이 미션의 크기가 크면은 아무래도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죠. 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되네요. 예. 그러니까 정말 풀어야 할 문제를 이 기업이 푼다. 그러면 또 그 규모가 대단히 크다. 뭐 시장이 엄청난 큰 시장에서 성공할 기회를 찾는 거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비전이에요. 비전. 우리가 이 미션을 푸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그런 회사가 돼 있을 건가. 네. 이제 그런 비전을 잘 제시하는. 그다음에 이제 이 미션과 비전이라는 게 상당히 추상적이잖아요. 예. 미래에 대한 플랜,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계획을 달성할 만한 우리만의 어떤 경쟁력이 뭔가. 그런 차별화된 그런 경쟁력을 잘 설득력 있게 전달해 주는 팀. 네. 그런 팀은 투자받기가 쉽죠. 그러니까 풀고자 하는 문제와 네. 문제의 크기, 그다음에 그런 비전,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우리만의 경쟁력. 어느 누구도 못 풀고 우리는 이거 풀 수 있어. 예. 그건 우리가 이러이러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 네. 그걸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해내는 능력이 있는 팀들이 투자를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유능한 팀을 많이 골라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초기에 쭉 그 엔젤 투자 협회장을 하시면서 어떤 아이디어와 어떤 능력을 가진 팀이 있었는데 엔젤 투자 자금을 받아서 대대적으로 성공했다. 과연 성공 사례라고 할까요? 하나 좀 소개시켜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투자자를 잘 설득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한 번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 창업가들이 하는 말의 진정성을 한 번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창업가들을 한 최소한 2, 3개월, 길게는 뭐 6개월에서 1년을 지켜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창업가가 지난달에 와서 한 이야기가 이달에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 또 팀이 얼마나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봐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업가들은 구체적으로 무슨 데이터가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투자할 때 벤처 투자를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의 매출도 있고 이익도 내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을 골라가지고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를 해주고 그다음에 상장해가지고 엑스돼가는 그런 구조인데 엔젤 투자는 이제 막 창업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이 창업 기업한테 투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친구들이 말하는 말과 이 친구들의 태도, 그다음에 이 친구들의 어떤 팀워크 이런 걸 보고 유추해서 이 팀은 잘 될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진정성이 느껴지고 인성이 좋고 어쨌든 창업가의 인성이 좋아야 돼요. 인성도 아주 중요하다. 인성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 기업이 커가는 것은 결국은 좋은 인재를 많이 모으는 사람이 결국은 큰 기업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인재를 많이 모을 능력이 있어야 하거든. 근데 좋은 인재를 많이 모을 능력은 결국은 인성이 좋지 않으면은 아니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CEO라는 사람이
잘난 체나 했었고, 예. 뽐이나 내고, 네. 그러면은 누가 같이 하려고 예.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예. 옛날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예. 정권과 결탁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권력을 쥔 사람하고 잘 네트워킹만 잘 되면은 자기한테 충성한 사람 데리고 얼마든지 회사를 키워낼 수가 있었다고. 예. 근데 지금 뭐냐면 뭐 그런 이권을 따내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모아내느냐. 그게 결국은 인성이다.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데 네. 그 기업을 그런 좋은 인재를 모으려면은 CEO가 얼마나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차별화된 경쟁력과 그 경쟁력을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인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 모으는데 핵심이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이제 목표,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게 뭐 시장 환경 변화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나야만 창업이 좀 활성화될 텐데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런 면에서 지금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는 예. 창업을 할 때 다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창업을 했어요. 예. 저도 창업을 그렇게 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받아가지고 창업을 했다가 망했어요. 예.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그러니까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주위에서 어떻게 돼요? 네. 창업하지 마라. 창업하면 집안 망한다. 예. 그게 옛날이었는데 지금은 투자를 받아가지고 창업을 하니까 네. 투자 받아서 창업했다가 망해도 자기가 신용불량자가 안 됩니다. 예. 대신에 창업을 해가지고 도덕적 해이가 없이 모랄 해저드가 없이 망한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다가 망한 경우는 예. 투자자들이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망했어. 예. 그러면 다시 기회를 주죠. 예.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네. 다음 창업할 때는 그 시행착오를 덜 겪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도 한두 번 실패한 사람들한테 더 기회를 주고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많이 나아지고 많이 있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 회장님께서 그러면 이게 대학 문을 나서는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직장 경험 없이 바로 창업을 하라고 권하는 분들도 많은데 뭔가 조금 경험을 가진 후에 창업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뭐 대학 문을 나서는 대로 창업을 권장하시는 편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사람에 따라 달라요. 저는 뭐 그게 본인이 어느 시점에서 창업을 결정할 것인가는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예. 그러니까 대학 다니면서 그냥 바로 창업하는 것도 또 좋을 수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아가지고 창업하는 것은 또 그것도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의 어쨌든 성격이라든지 준비된 상태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그렇군요.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런 준비 없이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면은 거기서 또 많은 걸 배우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성숙해 가는 부분도 있는 거고 예. 또 많은 걸 준비해가지고 창업한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좀 더 적겠죠. 예,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대신에 창업을 권해요. 젊은이들한테. 젊은이들한테. 예, 젊은이들한테 창업을 해라.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사회가 자식을 끼고 사는 사회잖아요. 예. 그게 뭐 40이든 50이든 뭐 데리고 사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예. 그러면 결국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졌어요. 수명이. 예. 그러니까 지금 20대들은 최소한 100세 이상 살아가요. 예. 근데 지금 뭐 20대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했어. 예. 좋은 직장 삼성이고 했는데 어디 좋은 직장에 들어가 봐야 거기서 아무리 길어봐야 10년이에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금 현재 있는 직업에 한 60%가 사라집니다. 60%. 지금 이 시대는 기하급수의 시대예요. 익스포넨셜 이어라고. 그러니까 지난 100년의 변화보다도 앞으로 10년의 변화가 훨씬 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인데 수명은 길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직장을 가지면 60살까지 살다가 대충 뭐 은퇴하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살다 가면 되는데 이제는 뭐냐면은 한 50대 정도면은 은퇴를 해야 돼. 직장에서 그만둬야 돼. 그래서 근데 남은 세월 50년을 무슨 재주로 보냅니까? 창업을 또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창업이에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창업 동향 조금 더 들었으면 합니다만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네요. 네, 엔젤 투자협회 고영아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